한국의 거래소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 거래소도 같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해외 거래소에 대한 거래 내역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알 길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 간 공조가 이루어져야지만 공평하게 과세를 할 수 있는 거죠. 2027년부터 해외 바이낸스나 해외 거래소에 있는 거래 내역도 우리 국세청에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한 번 미뤄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 오늘 시간은 2025년 11월 10일 오후 2시 반인데요. 오늘 좀 다뤄볼 내용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런 궁금증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세금에 관련돼서 비트코인 세금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내용들이 많고, 관련된 내용을 몇 번 궁금하신 분들하고도 제가 얘기 나눠보면 세금 관련된 게 예전에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좀 지나고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세금 부분을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가 또 암호화폐가 이게 또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단순 매수 매도로 인한 가상자산 과세를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뭐 스테이킹 이자도 받고요, 뭐 에어드랍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몇 가지 케이스들을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도움 되실 수 있도록 세금을 한번 해볼 텐데, 아무래도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요,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비트코인 세금이 2027년부터 이런 형태로 되는구나. 지금 2025년 11월이잖아요. 지금부터 내년까지 투자를 할 때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한번 총정리 해볼 텐데요.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가상자산 과세는 벌써 몇 번 미뤄졌어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2027년 1월 1일에 양도화 대여분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여기 지금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딱 가져왔고요. 맞죠? 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에는 가상자산 과세가 한국의 거래소만 고객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 거래소도 같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해외 거래소에 대한 거래 내역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알 길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국가 간 공조가 이루어져야지만 공평하게 과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그 제도 이름을 좀 까먹었는데요. 2027년부터 해외 바이낸스나 해외 거래소에 있는 거래 내역도 우리 국세청에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공유받기 때문에 아마 세금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는 또 한 번 미뤄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한 1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볼 텐데, 이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부터 먼저 봐야겠죠. 어떻게 가상자산 세금이 계산되는지 여기 보면 적혀 있는데요. 이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2027년 1월 이후에 어떤 매도를 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때 매도를 해야 어떤 수익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두 번째, 세율은 20%인데 지방세 2%를 포함해서 총 22%다. 그러니까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이건 뭐 종합소득세에 반영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딱 본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소득 금액이 곱하기 22%가 이제 세금이다. 그다음에 기본 공제금액이 있어요. 기본 공제금 2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공제금액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서 이제 22%가 이제 세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소득 계산은 총 수입이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5천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근데 그 비트코인 5천만 원어치를 취득 가격, 매수 가격이 4천만 원이었으면 이제 1,000만 원의 수익이 있잖아요. 그게 수익인데, 근데 여기 필요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 경비가 이제 결국 취득가액 4천만 원에 산 거, 그리고 부대 비용은 보통 수수료일 겁니다. 수수료. 그러니까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그게 이제 수수료인데, 뭐 수수료는 조금 미미하니까 우선은 계산이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내가 매도한 가격과 이 취득 가격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금액에 공제금액 250만 원을 뺀 20%가 세금이고요. 요거는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기본적인 형태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그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 그것들을 한번 예시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나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단순한 케이스는 단순한 매매입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로 바꾸는 케이스인 거죠. 대표적으로. 예시로 2027년도 1월 달에 5천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리고 그해 5월 달에 7천만 원에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거죠.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잘 따라와 보세요. 매도액이 7천만 원이고 매수액이 5천만 원이죠. 그러면 수익이 얼마예요? 2천만 원 수익이네요. 그럼 2천만 원 수익에서 기본 공제 금액 250만 원을 빼요. 그럼 1,750만 원이죠. 이 1,750만 원에서 세율 22%를 곱해서 385만 원이 세금으로 확정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쉽죠? 이 케이스. 근데 어떤 케이스 하나가 더 있냐면 보세요. 2025년 12월 달에 1비트코인을 2억 원에 매수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 다음 달이네요. 이제 가정인데 다음 달에 2억 원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시로 든 거예요. 2025년 12월 달에 1비트코인을 2억 원에 매수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년 뒤 2027년 그러니까 세금이 시작된 이후죠. 12월 달에 3억 원에 판 거예요. 3억 원에. 근데 이게 중간에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그 첫 해 1월 1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이었던 거예요. 올해 말이 2억 원이었다가 2027년도 1월 1일이 좀 떨어져서 1억 원이 됐다가 다시 연말에 3억 원이 됐는데 3억 원에 팔았던 케이스를 우리 예시로 들어볼게요. 보세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2027년도 이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데이터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2027년 이전에 확보한 가상자산은 국세청에서도 데이터가 없겠죠.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구매했다면 더더욱 데이터가 없겠죠. 그래서 27년 1월 1일 이전에 확보한 가상자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2027년 1월 1일 0시 가격이 의제취득가로 산정이 됩니다. 2027년 1월 1일 0시 가격이 취득가로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이 의미입니다. 의제 취득가로 할 경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3억 원에 팔아서 2027년 1월 1일 가격이 1억 원이니까 3억 원에서 1억 원 취득가를 빼면 2억 원이 양도수익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보면 2025년 12월에 2억 원에 매수했잖아요.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실제 취득한 가격을 본인이 증빙을 해야 됩니다. 아, 나는 더 높은 가격에 샀어. 이거를 본인이 증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객 같은 경우는 3억 원에서 2억 원을 뺀 1억 원이 양도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액이 더 적게 잡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맞는 거고. 그래서 이 1억 원에 대해서 공제금액 250만 원 제외하고 9,750만 원에 대해서 22% 세금을 적용한 2,145만 원이 세금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실제 취득가로 증빙하지 않았을 경우 2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의제 취득가로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럼 2억 원에서 공제금액 250만 원 빼서 거기서 22% 하기 때문에 세금이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거? 첫 번째 케이스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한 고객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그 전에 구매한 고객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의제 취득가가 더 비쌀 수도 있잖아요. 지금 1억 원이었지만 실제로 2.5억 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굳이 내가 실제 취득가를 증빙까지 해가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낼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의제 취득가로 그대로 적용받도록 하겠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기존에도 세금 관련해서 얘기 드릴 때 이 정도까지만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세금 하나만 따로 더 다루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케이스들을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테이킹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스테이킹 수익을 받아보셨나요? 우리 업비트나 코인원이나 빗썸 같은 경우 보면 이 스테이킹 기능을 상품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면 연 한 3에서 5% 정도를 이자로 줍니다. 이더리움으로 줍니다. 그런 스테이킹 상품이 거래소에도 있고 이런 거래소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일반 메타마스크 지갑이나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 이더리움을 이제 스테이킹,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검증자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더리움을 어떻게 보면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더리움을 보상으로 받는데 그게 연 약 5%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케이스는 이더리움 20개를 스테이킹해서 한 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보상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을 받았을 시점에 이더리움 가격은 500만 원. 그리고 받았던 이더리움을 3개월 뒤에 1,500만 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는 세금 어떻게 나올까? 자, 스테이킹 보상을 수령할 때 이게 대여소득으로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입니다. 받았을 때가 얼마예요? 그때 시가가 5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00만 원의 수익이 생긴 거죠.
그리고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해 다른 가상자산 소득이 없다면 이 5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250만 원에서 22% 세율을 해서 5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렇게 하고 나서 갖고 있다가 3개월 뒤에 1,500만 원에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상을 받았을 때 취득 가격이 이제 취득가가 되거든요. 500만 원 취득가예요. 그러면 1,500만 원을 팔았고 취득가가 500만 원이니까 이익이 1,000만 원이 발생을 했죠. 이 케이스도 그의 다른 가상자산 소득이 없다면이라고 전제를 해보고요. 소득 1,0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그럼 얼마가 돼요? 750만 원에서 세율 22%를 곱해서 165만 원이 세금으로 발생합니다. 네, 숫자가 막 나열하니까 헷갈릴 수 있죠.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렇게 스테이킹 수익은 스테이킹이 보상으로 들어왔을 때 이 대여 수익, 공짜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시 팔았을 때 수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케이스에서 공제금액 250만 원을 각각 적용을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더리움 보상을 받은 거랑 이걸 매도하는 게 같은 해에 일어났다면 이 공제금액 250만 원은 한 번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해에 많이 발생했다면 총 소득이 어떻게 돼요? 대여소득 500만 원, 양도소득 1,000만 원, 총 1,500만 원의 수익이 생겼잖아요. 그럼 1,500만 원에서 공제금액 250만 원을 빼고 1,250만 원에서 22% 세율을 적용한 275만 원이 세금됩니다. 그러니까 공제가 각각 소득에 각각 적용되지 않는 거죠. 같은 해에 발생하면. 그러니까 그 한 해에 한 번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제금액. 만약에 다른 해에 발생하면 뭐 대여소득에서도 250만 원, 내년에 양도소득에서도 250 각각 적용받아서 두 개를 합쳐서 뭐 22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구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킹 소식 잘 따라오셨나요? 스테이킹은 앞으로 이런 이제 스테이킹 관련 상품들이 많아질 거라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에는 수익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고 팔아서 얻는 방법, 그리고 이 스테이킹, 우리가 네트워크 검증자로 참여를 하면서 또는 그 참여한 사람에게 내 자산을 빌려주면서 위임을 해주면서 얻는 이자와 같은 수익이 있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또 하나는 에어드랍이라고 해서 암호화폐 재단이 특정 활동을 한 사람한테 에어드랍, 그러니까 공짜로 코인을 나눠주는 케이스인 거죠. 특정 주소에. 이런 것도 경험해 보셨나요? 보통 마케팅할 때 많이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코인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에어드랍으로 코인 100개를 받았다고 쳐볼게요. 보통은요, 에어드랍으로 줄 때 그 시가를 형성하지 않은 코인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 뭐든 활동을 해서 막 글을 많이 쓰고 마케팅 활동도 해서 공짜로 코인 받았는데 얘가 뭐 거래소 상장도 안 돼 있고 아직 초기 단계 코인이라서 시가가 없어요. 그러면은 취득가가 빵원이에요. 그러니까 수령 자체에 대한 어떤 이제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수령을 받았다가 5개월 뒤에 이거를 팔려고 한다는 거는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그때 상장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만약에 1,000만 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이거 취득가가 빵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전체가 다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1,000만 원 전체가 다 수익인 상태에서 250만 원 공제를 하고 그러면 750만 원이죠. 22%가 세금인 이런 형태로 에어드랍은 구성이 됩니다. 만약에 에어드랍을 받은 코인이 받았을 때 이게 상장이 되어 있어서 그 시가가 있는 거예요. 시가가 있으면 스테이킹 할 때 대여 수익을 수익이 냈던 것처럼 취득하면서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금을 또 내긴 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개 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뭐 가상자산 세금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매수 매도로 인한 수익, 스테이킹 이자에 대한 수익, 또 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에 대한 수익이죠. 결국 핵심은 수익을 낸 금액에 대해서 기본 공제 금액 250만 원을 제하고 남은 수익에서 22%만큼의 세액이 발생한다. 이게 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수익을 낸 거를 잘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기본적인 골격 구조에 대해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또 바라겠고요. 혹시나 여기서 본인이 좀 다르게 알고 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함이 생기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걸 보고 나중에 이게 지금 버전 1이에요. 버전 1. 앞으로 세금 관련된 것들을 뭐 버전 2, 버전 3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겠죠. 어차피 2027년도니까 그 전에도 몇 번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 곡에 맞는 또 콘텐츠를 또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